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연계 체육 수업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전주 덕일중학교 교사 김대원입니다. 선생님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전국에 계신 훌륭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괜히 설레기도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이제 수업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치 있는 전주천과 같이 전주천에 살다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교과 통합 수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표지를 보시면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여기 이게 덕일중학교고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주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뭐 사회 시간이나 기술 과정 시간에 그린 표지인데 이런 내용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체육 수업이란 뭐 정의를 내리자면 뭐 크게 뭐 정의 내릴 게 있겠습니까? 내용이 다 있는데 지역과 학교가 함께 마을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함께 성장하자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저희 전라북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학교에서 마을교육 생태 수업을 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 덕일중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2010년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는 혁신 더하기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학급이고요. 학생 수는 지금 160여 명 정도 되는 이제 전주 시내권에서 이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는 이렇게 크게 교육과정, 수업 평가 혁신, 그다음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민주적 자치 공동체, 따뜻한 학교 공동체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진행했던 부분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혁신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교과에서 수업 주제를 정합니다. 뭐 지구 살리기, 그다음에 뭐 환경 수업, 아니면은 뭐 마을 교육. 갖고 제가 했던 그 부분은 작년에 하반기 때 2학기 이제 시작해서 마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보자, 교과 통합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던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전주 덕일중학교는 한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어서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전주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전주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레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주천이 전주의 북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게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42.1km 정도 되는 뭐 이렇게 작지 않은 이렇게 천인데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통합 수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과 융합 수업 할 팀을 일단은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과 융합 수업을 그동안 많이 했던 선생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에 대한 연수를 저희가 선생님들께서 받고 그다음에 전주천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 앞에 있지 자세하게 알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주천이 어떤 유래가 있는지, 어떤 역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이제 가까운 대학교 교수님 모셔서 그런 강의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몇 학년을 우리가 한번 할까 하다가 1학년이 좋겠다. 1학년은 좀 평가부터 조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기랑 연계를 해서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 모듬이 나와서 어떤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전주천을 해서 크게 나왔습니다. 갖고 처음에는 수달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낚시를 해서 어떤 생태계의 교란종이 있는지, 뭐 베스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걷기를 해보자라는 이렇게 주제가 정해져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달 같은 거는 어느 교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과학 선생님이 뭐 수달은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사는 게 생물이라고 해가지고 전주천이 너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수달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시작해서 했고, 이런 낚시도 과학 선생님이 생태계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걷기는 제가 강력하게 이제 밀어붙였죠. 이제 체육 수업이 주가 돼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걷기를 했고, 이 여중에서 제일 실현 가능성이 있는 수업이라고 하니 선생님들께서도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걷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수업이 정해지고 총 국어, 사회, 체육, 과학, 기술과정, 한문, 영어 교과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수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먼저 사회교과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사회교과에서 전주천인 이 물길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이 물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걸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교과랑 기술과정이랑 지도 그리기, 아까 표지에 보셨던 전주천 지도 그리기. 그리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만 가면 아이들이 흥미가 없으니까 이제 전주천을 중심으로 우리가 맛집, 전주에는 맛집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외지인한테 우리 학교를 소개할 때 전주천에는 이런 맛집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과정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과학 시간에는 아까 못 찾았던 수다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생태 지도를 그리고, 근데 너무 좋은 게 시청에 벌써 이미 이런 생태 지도가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이 다시 재구성을 해서 여기 수달 보이죠? 이게 재구성을 해서 한번 찾아보자 했고, 한문 시간에는 이제 전주천에 보면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리들이 굉장히 한자어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뜻이 어떤 뜻인지 한번 찾아보고, 이제 영어 교과에서는 이제 전주천을 돕기 위한 영어 동화책 만들기라는 큰 틀 안에서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체육교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체육교과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크게 5차시를 잡고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걷기 수업을 그냥 애들이 하긴 하는데 너무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할까봐 이 어플리케이션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요새 나이키 러닝이라든지 아까 선생님이 사용했던 그런 어플이라든지, 저는 그 안에서 리라이브라는 어플을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리라이브 어플에 이따 보시겠지만 자기가 활동한 기록들이 자동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져요. 갖고 자기가 했던 그런 것도 다 공짜입니다. 무료 심지어. 그래서 그 어플을 한번 활용을 하자 해서 아이들에게 그 수업을 먼저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업을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때 너무 다들 혼돈의 그런 순간이 있었잖아요. 어떤 수업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선배 교사로부터 이런 좋은 어플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런 과제를 줘라. 그래갖고 혼자 걸을 때는 뭐 1km 걸으면은 1km, 둘이 걸으면은 곱하기 1을 해라. 왜냐하면은 빨리 걷는 대신 뭐 이야기가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여서 그 재작년에 했던 그 수업을 여기다가 한번 녹여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한번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체육이니까 어떻게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제 강당에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 시간에 다른 교과에서 했던 수업들을 다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전주천 애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갖고 1시간이면 너무 짧으니까 2시간을 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영상을 아이들이 찍고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저도 과제를 줬거든요. 이제 그런 전주천 둘레길 가다 보면은 요새 생활체육 시설이 너무 많잖아요. 갖고 거기서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친구들과 함께 뭐 단체 사진을 찍고,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과제를 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저의 장황한 말보다 영상이 나을 것 같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걷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전문적인 수업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업. 이거는 그 자기 발 밑에 원마커 하나 두고 앞만 보고 한 10번 걸어봐. 그 안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 정도 수준이고, 이거는 일자를 애들이 반듯하게 걸 수 있는지 그거를
태블릿 PC를 통해서 확인까지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고, 네, 이거는 그 과학 시간에 만들어진 생태지도랑 제가 제시한 과제들까지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내용입니다. 네, 열심히 이제 그 과학 선생님이 이거 찾아라 한 걸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막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아이들끼리 하는 거고. 근데 이게 리라이브인데, 이 리라이브 이제 이 어플, 아까 제가 소개한 어플인데, 이제 학생들이 아까는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이었다면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그 어플을 통해 그 만든 영상입니다. 아까도 선생님께서 했지만 제일 잘한 걸로 갖고 왔으니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제가 낸 과제랑 쓸데없는 사실 너무 많이 찍더라고요. 네. 네, 이런 장난스러운 모습도 그냥 찍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거리가 나오고 몇 분이 했는지. 아까 44분이면은 딱 저희 정규시가 1시간 이렇게 1교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 거리도 사전에 제가 나가서 이 정도 걸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사전 답사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했고, 영상을 보면 알듯이 굉장히 장난기 많은 아이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제가 시킨 것만 찍고 딱 앞만 보고 갑니다. 근데 이 친구들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렇게 보기가 좋고, 이 영상, 이 리라이브 안에 영상까지 넣으려면은 이거를 뭐 일부 뭐 체험판 같이 하는 거를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을 할 때 중요한 건 핸드폰을 계속 켜놔야 되는데, 여기서 데이터 문제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 와이파이 도시라 이거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조장 한 명한테 주고 너희가 같이 와이파이를 활용을 해서 써라. 뭐 한 달 빌리는데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방까지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수업을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하신다면은 그 학교 주변에 걸을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학교에 등교하는 그 과정을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수업을 전주에 말고 남원에 있을 때 그 광안루를 중심으로 굉장히 3, 4월이면 벚꽃이 이쁘게 핍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냥 애들이랑 한번 나가서 걸어보자 했던 게 너무 애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냥 혼자만 했던 그 걷기 수업이 이제 다른 교과랑 같이 하니까 애들이 알고 가니까 더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에서 그냥 걷자, 저기까지 갔다 와 하면 그냥 진짜 걷는 거였는데, 다른 교과에서 배웠던 거를 저기 뭐가 있고 그게 좀 학습의 효과가 더 있던 것 같아가지고 이 교과 통합 수업 했던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정확히 설명한 게 이 유튜브 영상 하나로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거 6분짜리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4분 정도에 지금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덕일중학교는 원도심 학교이고 교육복지 중점 학교이고 2011년부터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7년에 혁신 더하기 학교로 운영이 돼서 올해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혁신학교 재지정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혁신 담당 부장님이셔서 2024년까지 혁신 더하기 학교를 3년 연장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가 이제 원도심 학교이고 주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좀 떨어지고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이제 진학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열정적인 마음을 다 담아서 그런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 더하기 학교로 운영이 되면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19년에 네, 전북대 지리교육과 교수님이 오셔서 가져보자 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조금 조금 힘들었던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마을 교육과 저기까지 관련된 교육과정 네. 운영을 해보자라는 선생님들의 너무 좋았던 있었고, 이게 한 이거 이 선생님이 편집 좀 이렇게 학교 앞에 전주천이라는 곳이 있고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곳이고 매일 오가는 곳이니 전주천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을 교육과 연관된 교육과정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전주천에 대해서 연수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전주천과 관련된 수업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발원지라고 하면은 원용아, 몇 학년에서 그러면 이 전주천을 가지고 교과융합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이제 상의를 했는데 2학년, 3학년은 아무래도 시험이 있고 진도 맞추기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학기를 하고 있는 1학년을 데리고 한번 진행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셔서 1학년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교과에서 그럼 교과융합에 참여할 것인지 회의를 거쳐서 국어, 과학, 체육, 기술과정, 영어, 한문 이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교과융합 수업을 진행한다고 할 때 전주천이 지리 쪽과 관련되다 보니 사회 과목 선생님이 중심을 잡아서 우선 아이들하고 종이에다가 전주천 지도를 그리고 전주천의 물길, 흐르는 방향, 그리고 전주천의 발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투명 아크릴판을 그 지도 위에다가 아크릴판을 중첩을 해서 거기에다가 과목별로 필요한 영역들을 이제 쌓아가는 그런 걸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술과정 시간에는 지도 위에다가 투명판을 놓고 그 판 위에 전주천을 중심으로 한 먹거리, 볼거리를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전주천의 생태에 대해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생물도감 만드는 것까지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는 전주천의 생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주제로 동화책 만들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문 시간에는 전주천 주변의 지역의 한자 표기 그리고 한자의 뜻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체육 시간에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바른 걷기 수업이 진행이 됐고 네, 체육은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보여줘서 시간상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이제 아이들이 그런 활동지를 모음집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아이들한테 줬고 이런 걸 가지고 다른 교과에서는 평가가 들어갔고 제가 이제 이 수업 외에도 이 결과물을 이렇게 만드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갖고 이게 아까 보겠지만 그 촬영 기법이라든지 이게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갖고 그런 에듀니티라는 또 업체와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혁신학교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수월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쓰기는 어려우니까 좀 이런 것까지 잘 해서 결과물까지 이렇게 잘 되는 수업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그 만족을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